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에 근무하고 있는 하인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의 급여등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번에 진행하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중장기 의료기기 R&D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원 소개와 급여등재 절차, 그리고 범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 요청받았는데요. 급여등재 절차 같은 경우에 좀 워낙 내용이 전문적이고 좀 방대해서 오늘은 정말 좀 간략하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조만간 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니까 그때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원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션을 보시면 저희 심평원의 역할, 그 존재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 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돕는다가 저희의 심평원의 역할인데요.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저희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관리하는 역할이 저희 심평원에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라든가 또 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뭐 인센티브 또 그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라든가 뭐 진료 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뭐 공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의료 선택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평원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역할은 요양급여 비용, 이제 진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진료비의 심사, 그리고 요양급여, 의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기준의 개발이나 조사, 연구 등의 어떤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앞서 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심평원의 역할이 국민 여러분의 의료 이용을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지출 관리, 지출 효율화를 하는 업무도 있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돼도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혜택을 못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험 등재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어떤 신속한 급여 등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제품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좀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요 역할은 지금 주요 실적란에 보시면 교육과 컨설팅입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서는 이 급여 등재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품을 기껏 다 개발해 놓고 나중에 이제 급여 등재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초기부터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개발 컨셉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부터 뭐 나중에 이제 제품이 상용화가 됐을 때 뭐 어떤 가격과 기준을 적용받게 되실지 좀 급여 등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주기적으로 어떤 급여 등재 제도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DUR이라든가 저희 진료비 심사 결과 같은 자료들을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어떤 매출이나 고용 효과 이런 부분들도 이제 1차원적으로 있는데, 그보다는 전체적인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활성화돼서 국제 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제품이 등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예측을 도와드림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나서 좀 몇 달 뒤에 혹은 뭐 1년 뒤에 저희가 사후 뭐 면담 같은 걸 진행해 보면은 등재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그 저희 심평원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드렸고요. 이어서 급여등재 제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등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요양급여는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비용이 지급되는 그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입자, 이제 국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의 경우를 빼고는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가입이 되게 되어 있으십니다. 적용받으시게 되고요. 이 가입자분은 이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가 쌓여서 건강보험 재정이 되고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요양기관이 있는데, 요양기관은 이제 의료기관, 병의원 같은 의료기관과 그리고 약국, 그리고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요양기관에 가입자가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다음에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걸 지불하십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제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또는 전액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시게 돼 있고요. 그 나머지 그 공단 부담금의 지불 과정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저희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심사평가원에서는 뭐 급여 기준에 맞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검토해서 그 심사 결과를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요.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 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이런 흐름이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이 되겠고요. 기본 용어를 좀 더 설명드리면 오른쪽의 그림은 아까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받고 이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어떤 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입니다. 이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본인 부담금은 어떤 급여 항목에 따라서 급여 항목의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 부담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률이라는 거는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한 63%, 4% 정도이고 뭐 OECD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비급여 대상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중에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 령이 있는데요. 여기에 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경우나 또 필수 신체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밖에 뭐 건강보험 뭐 여건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범위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급여가 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이제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에 해당되는데요. 요양급여가 되지 않는, 즉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인데 급여가 되는 항목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의약품이 저희 요양급여 비용 지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관리 필요성이 좀 크기 때문에
2006년부터 이제 퍼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뭐 요양기관 분들은 수가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상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료비란 표현을 많이 쓰실 텐데 이제 가격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데 이 가격 지불 방식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약이든 재료든 행위든 종류와 양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뭐 건별로 다 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과잉 진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의료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진료에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저 옆에 포괄수가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묶음 수가의 한 종류인데 어떤 종류의 양과 관계없이 미리 뭐 어떤 상병이나 어떤 뭐 행위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다 정해놔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뭐 병에 따라 입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가격이 얼마라고 이게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보험 재정의 예측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뭐 행위나 뭐 약제나 재료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과소 진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 이제 4%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별도 산정하는 그 치료 재료에 대해서 4%인 거고 대부분은 다 행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행위 포션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약재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진료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재로 나뉘고요.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급여, 비급여 목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안 되는 거는 다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급여까지 어떤 목록화해서 그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고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되는 것만 이제 관리를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약재 급여 목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치료 재료와 약재는 이제 급여 상한 금액표라는 게 이제 고시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치 점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치료 재료와 약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항목별로 상한 금액을 정해 놓으면은 그 상한가 내에서 실제 요양기관이 구입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라고 해서 각 진료과별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점수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다가 이제 건보공단 이사장과 각 의학단체에서 매년 계약을 하는 점수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그게 의료 서비스, 의료 행위의 가격이 됩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라는 거는 이제 심평원에서 개발을 하는데요.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진료 비용 안에 재료비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치료 재료비는 이제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별도 보상되는 치료 재료가 아까 4%밖에 안 되는 좀 극히 일부분이 그렇고 대부분은 다 행위에 포함돼서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의 등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그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3단계에 보시면은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가 있는데 여기도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는 어떤 완전한 조건 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피커시, 효능에 대해서 좀 보는 관점이고요.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보는 안전성,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임상 현실에서 나오는 효과, 이펙티브니스를 본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1단계 식약처 허가가 끝나면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이게 기존의 급여나 비급여로 고시된 항목이 아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줄여서 이제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확인 결과에 따라서 이 3단계 신으로 기술 평가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기존 기술로 분류가 돼서 기존 수가를 받느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기존 기술이 아니고 신으로 기술 평가가 대상이 되면은 넥카로 가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때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라고 승인이 되면 이제 4단계 이제 급여별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물론 이 4단계 안에서도 안전성 유효성 검사도 하고 또 경제성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이제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피션시, 효율성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급여냐 비급여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좀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걸리는 소요 기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2단계였던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 기존 기술 여부 확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이제 식약처 허가가 끝난 후에 이 기술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불분명할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시기는 이제 신호기술 평가 받으시기 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심평원으로 하시면 되고 법령에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 신청 서식을 작성하셔서 참고 자료와 또 식약처 허가 문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은 한 30일 이내에 이 확인을 해드리고요. 좀 30일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60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이제 기존에 고시된 항목과의 동일 유사 여부고요.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300명 정도의 전문가 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존 행위에 해당되는데 어떤 현행 수가가 적용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직권으로 결정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의료기술 평가가 끝난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가 끝난 후에 신의료기술 평가 고시가 난 후에 최초 환자에게 실시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한이 넘게 되면은 좀 건강보험법상 이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신청이 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실무 검토와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7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 검토 내용은 이제 뭐 여기서도 4단계로 나누는데 안전성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의 어떤 안전성 유효성 결과 또 넥카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결과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경제성 그리고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항목이라면 저희가 모든 걸 다 급여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동등한 효과가 있다면은 좀 가격이 낮은 거를 위주로 좀 등재를 해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 좀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어떤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기준이나 뭐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이 하단에 있는 법령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70일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은 건강보험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개념의 급여, 비급여 항목 수인데요. 치료재료, 인체조직 이걸 다 합쳐서 저희가 보통 치료재료라고 부르는데 한 32,000개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비급여고 나머지는 다 급여로 등재되어 있고요. 행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이제 비급여고 나머지는 다 급여로 등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저희 홈페이지와 이제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라고 요양기관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이나 어떤 행위 재료에 대한 등재 신청도 이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최신 고시라든가 뭐 어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AI 그 급여 등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급여 기준 같은 것도 이게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시 같은 걸 보면 되게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일반인들도 좀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쉽게 다시 써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컨설팅인데요. 기존 기술 여부 확인, 그리고 의료행위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직 개발된 제품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뭐 기획 단계더라도 상관없이 신청해 주시면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신청 절차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단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고 상담 일정 같은 걸 조정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로 이제 유선이나 영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개발 시제품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좀 설명을 자세히 하길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출장을 간다든가 해서 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금 어떤 방역 문제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하고 컨설팅은 좀 맞춤형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좀 집중적으로 좀 내용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서 좀 집합 교육을 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온라인 교육은 한 3월 중에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교육에 대한 공지는 이제 범부처 사업단과 그리고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청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게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고, 또 상반기에는 이제 좀 파일에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해 주시면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주소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좀 집합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은 좀 뭐 봄에라도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 뭐 들으신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만족도부터 해서 나중에 좀 뭐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뭔가 필요한 자료 같은 게 저희가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은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발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기타 지원 방안입니다. 전담 데스크를 구성해서 뭐 컨설팅이나 교육 신청부터 기타 뭐 어떤 제도에 대한 뭐 개선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수집을 할 계획이고요. 예, 심평원과 이제 범부처 사업단에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 제일 위에 게 제 이메일 주소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저희 심평원에 대한 소개와 급여 등재 절차에 대한 개요, 그리고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전담 데스크의 제일 첫 번째 연락처가 제 연락처니까요.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